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구입니다. 위생사 면허 코스워크로 위생곤충학 15번째 시간인데요. 실기 강론의 진드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는 절지동물 중에서 가장 방대한 강을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거미광의 진드기 목에 해당되는데요. 진드기 목만 해도 4만여 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진드기는 불완전 변태를 하고요. 곤충이 통상적으로 완전 변태가 많죠. 근데 진드기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데 네 사이클을 거쳐요. 얘는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완전 변태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알, 유충, 자충, 성충 이렇게 네 사이클을 거치지만 실제 유충과 자충이 모두 약충에 해당되는 거고 번데기 과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유충은 다리가 세 쌍이에요. 이때 흡혈을 하죠. 그리고 자충은 성충처럼 다리가 네 쌍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탈피 횟수는 통상 1 내지 7령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드기의 이제 종류는 크게 기문의 위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거죠. 전기문암은 앞쪽에 있는 거예요. 기문이는 털진드기, 여드름진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문암에 속하고요. 중기문암은 기문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거는 가죽진드기, 가시진드기, 집진드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뒤쪽에 있는 후기문 아문에는 참진드기, 공주진드기, 즉 큰 진드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후기문 아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문이 아예 없는 무기문 아문이 있어요. 이거는 옴진드기, 먼지진드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참진드기, 큰 진드기 중에서 참진드기를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진드기가 워낙 작아요.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볼 때 물리면은 그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물리기 전에는 이 진드기가 눈에 확 띄일 정도로 크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준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면 피부에 최대한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핀셋을 바짝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인두가, 진드기의 하인두에 가보면 이게 억새국 큰 가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피부 속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후다닥 빼버리면, 얘를 진드기를 후다닥 제거하면 피부가 찢어질 뿐만 아니고, 피부가 찢어지는 거는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 피부가 찢어질 뿐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잘릴 수가 있어요. 잘리면은 이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피부 안에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셋을 바짝 잡은 다음에 서서히 잡아당긴다. 찢어지지 않게, 여기 터지지 않게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잘라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부에 살균제 소독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이런 아주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요. 만에 하나 진드기를 물렸을 경우에는 진드기 제거를 할 때 조심해서 서서히 살살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역시 참진드기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얘가 이렇게 알일 때 땅에 떨어지거든요. 땅에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이제 숙주를 알아서 가느냐. 특히 유충 시절에 이제 숙주 피를 빨아먹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거를 알아서 가느냐라고 하면, 첫째로는 이제 이 광선 차단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흙이 있고 여기에 이제 유충이 이렇게 있는데 식물이 주는 그늘과
이렇게 동물이 지나가면서 주는 그늘을 얘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주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유동물은 체온이 있으니까 기류가 따뜻한 기류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심지어는 토끼나 이런 것처럼 그 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이런 동물들도 진동에 의해서 퍼펙트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채취는 뭐 다 얘기할 것도 없죠. 빈대 얘기할 때 이 진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빈대만큼이나 진드기도 아주 민감합니다. 진동에. 그 다음에 이제 모기 얘기할 때 채취 얘기했었죠. 예, 진드기 채취 역시 마찬가지로 모기처럼 민감하게 그 숙주의 채취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드리고, 이제 종류별 진드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큰 진드기를 우리가 티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티크 중에서 참진드기 하드 티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티크는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고 소에 기생하고 사람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물기 때문에 오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자극증,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을 뚫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다. 크기는 1 내지 9m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숙주 선택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광선 차단하는 그 그림자라든지 또는 진동이라든지 또는 체온이라든지 또는 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숙주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매개하는 질병을 보면 진드기 매개 티푸스, 통상 우리가 로키산 홍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키산 홍반열은 경란형이고 토끼라든지 이런 설치류에 의해서 감염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큐피벌이라고 하는 질병을 매개해요. 이거는 소 우유니까 소젖이니까 우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섭취했을 때 소. 그 다음에 이제 진드기 매개 뇌염. 그 다음에 콜레라 중에서 진드기열. 그 다음에 이제 트라레미아라고 하는 야토병. 그 다음에 진드기 마비. 이게 진드기 타액에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마비 증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독감 증세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제 수막염이나 안면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얘의 그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참진드기의 생활 상태를 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눈에 보이듯이 성충, 이거는 이제 순놈, 이거 암놈, 이거는 순놈이죠. 이 성충에서 알을 낳은 다음에 유충, 그 다음에 ним프, 이거 라바가 유충이죠. ним프라고 하는 자충을 거쳐서 이제 성충이 되는데 유충일 때 바로 흡혈을 한다. 이때는 다리가 세 쌍이에요. 자충하고 성충은 다리가 네 쌍입니다. 얘네들의 이제 그 외부 형태를 좀 잠깐 살펴보면 암놈의 배면은 이렇죠. 이 배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압도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도민은 복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배면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거꾸로 반대쪽에 복면을 보면 여기가 의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생식관, 그 다음에 생식공, 그 다음에 기문. 이게 기문이 다리 완전 뒤쪽에 있으니까 얘는 후기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항문이 있고 항문판이 있고 여기 아항문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순놈의 그 복면과 배면, 그 다음에 이제 자충의 배면을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 눈에 익숙해진 상태로 시험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렁진드기 소프트 티크라고 얘기를 하는 물렁진드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 이제 공주 진드기를 들 수 있는데요. 배면은 이렇게 실제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복면을 보면 의두, 그다음에 생식공, 항문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다리는 성충이니까 네 쌍이 있다.
유충은 다리가 이렇게 세 쌍이죠. 그 다음에 약충, 근데 자충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충은 이렇게 다리가 네 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주진드기 설명을 조금만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충 탈피수는 4 내지 5회 정도 되고 수명은 10 내지 20년 꽤 길죠. 흡혈은 암수가 다해요. 흡혈량도 많습니다. 매개 질병은 재귀열, 공주진드기, 물렁진드기는 재귀열을 매개한다 라고 하는 얘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작은 소진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산이나 들판에 서식하고요. 소, 젖소 등 포유동물에 기생을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40도 정도의 고열과 피로, 구토, 식욕부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활동 시기는 4 내지 11월 사이에, 그런데 이제 집중 발생되는 시기는 5 내지 8월이다. 매개 질병은 SFTS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이제 얘가 매개한다라고 우리가 SFTS라고 약칭을 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 역시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얘를 바로 작은 소진드기가 매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작은 진드기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음진드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 오음진드기가 우리가 이제 피부병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음이에요. 피부병, 우리가 이제 피부병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오음에 걸려서 피부병을 이제 심하게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오음은 전염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반드시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세탁하는 거라든지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고,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개나 고양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이 있을 때 개들도 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음진드기는 무기문 아문에 속하고 피부에 기생을 하는 진드기예요. 그래서 피부병을 유발한다. 말, 소, 개, 돼지 이런 가축이 아주 흔하게 발견이 되고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설파연고제, 이거 유황 관련된 제품이죠. 벤질, 벤조에이트, 린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진은 실제 실물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요도를 보시면 약체부에 여기 의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판, 그 다음에 여기에 인상돌기. 그러니까 이 왼쪽하고 한 비교해서,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부분이 이제 항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물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먼지 진드기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침구라든지 또는 사람의 그 피부 이 각질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애완 그 반려동물의 떨어져 나간 상피, 피부 조각, 비듬, 그리고 이제 음식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살죠. 10 내지 32도, 사람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에서 생장을 잘하고요. 습도, 적당한 습도가 있을 때 생장을 잘한다. 얘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천식, 특히 소아천식이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성 비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특히 이제 눈의 결막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진먼지 진드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가습기 사용을 절대로 금해야 된다. 그리고 세탁을 잘 해야 되고, 집안 청결하게, 이 진드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자면은 뭐 그 바퀴라든지 이런
그 곤충들이 죽어서 부스러기가 된 거, 이런 것들도 이 진드기들한테는 다 먹이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이 실물 사진이에요. 요 오른쪽은 이제 개요도인데, 이제 요 발 끝부분이 이제 흙반이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제1각, 제2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절, 퇴절, 요 슬절이 이제 그 대퇴부 하고 종아리 사이에 있는 거죠. 이제 경절, 그 다음에 부절은 이제 우리가 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흙반은 발끝머리, 발바닥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생식판, 여기 생식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3각이 되고, 요게 제4각이 되겠죠. 이렇게 다리가 4개라는 얘기는 통상 자충 또는 성충이란 뜻이죠. 여기 이제 끄트머리에 항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큰 다리 먼지 진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우선 큰 다리 먼지 진드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큰 다리 먼지 진드기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수컷이고, 암컷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요게 배면이고, 요게 복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세로무늬 먼지 진드기도 역시 이제 지금 복면만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대충 그냥 눈에만 익히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털진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진드기는 우리가 좀진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쯔쯔가무시병, 즉 우리가 양충병이라고 하는 것의 매개체예요. 밀림티푸스, 그 다음에 심한 가려움증, 피부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털진드기를 통해서 옮겨지는데, 등줄기가 이 털진드기의 숙주가 되면서 지금 얘기한 이런 그 감염병들을 옮기는 매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유충 역시 털진드기도 유충만 포유동물한테 흡혈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귀라든지 생식기, 항문 이런 데 기생을 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진드기들이 아주 오밀조밀 모여서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리가 진드기섬, 마이트 아일랜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털진드기, 좀진드기와 관련해서는 이 마이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진드기 섬이라고 하는 용어를 역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약충 시절에 우리가 라바라고 얘기를 하죠. 이 라바 시절에는 사실상 이제 흡혈을 하기 때문에 얘가 액티브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커서 이제 이제 성숙을 해지죠. 그러면 이제 토양으로 떨어져요. 토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그 다음에 림프라고 하는 자충으로 넘어가죠. 이때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이제 비활동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약충 시절이 되면 이 앞에 보시다시피 제2 약충 시절이 되면은 실제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림프 상태에서는 자충 상태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성충이 되면 다시 자유롭게 액티브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약충 시기, 우리가 지금 림프라고 하는 자충 시기,
이때에는 인액티브 상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털진드기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활순 털진드기 배면이죠. 그 다음에 대입 털진드기 배면이에요. 그 다음에 복면을 보면 협각, 촉지, 그 다음에 이제 구하체, 여기 후돌기, 흉복판, 주기관, 기문. 기문이 여기에 있으니까 얘는 중기문이란 뜻이죠. 예, 여기 중각판, 생식복판, 항판, 여기 항문, 그다음에 여기 발톱, 부절, 여기 경절, 여기 슬절, 그다음에 퇴절, 여기 전절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기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복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층 상태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복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배면 상태를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드름 진드기. 여드름 진드기는 우리가 모낭 진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모낭 진드기는 개나 이제 이런 가축 쪽에 이제 기생을 할 수 있고요. 사람의 모낭, 즉 털,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그 뿌리 부분 또는 그 여드름처럼 이렇게 피지선 이런 코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심한 홍반 성구진 그리고 농포, 그 고름이라고 하는 거죠. 농포를 형성할 수 있다. 유충에서는 사위 탈피를 해서 성충이 되고 새쌍이 단순한 돌기 모양의 다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새쌍의 이제 단순한 돌기 같은 이제 다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왼쪽 상단 부분은 실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모식도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진드기의 중기문 아문에 대한 부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진드기, 가죽진드기, 가시진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문 아문에 속하는데요. 쥐진드기라든지 이렇게 닭진드기 이게 이제 벌드마이츠가 조류형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생쥐진드기 이런 애들이 이제 사람을 그 공격해서 이제 흡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생쥐진드기는 생쥐에 기생을 하면서 리케차폭스라고 하는 질병을 매개한다라고 하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케차폭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발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제 뭐 다른 그 정보가 있으면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드기에 대한 구제 부분은 전파를 예방하는 부분하고 개인 예방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파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복, 장화 이런 부분에 대한 착용을 함으로써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즉 긴팔, 긴 바지, 양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등산이라든지 또는 초목 지역 같은데 잔디밭 이런 데서 이제 작업을 할 때 맨살로 이제 앉아 있는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야외를 나갔을 경우에는 들판에 앉아야 될 때는 밑에 그 돗자리라든지 이런 거 꼭 깔고 앉으시기 바라겠고요.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데 앉으면은 토시를 그러니까 그 그냥 헐렁헐렁한 팔이 아니고 그 밴드형으로 해서 발목이나 손목 쪽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피제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기피제로 대표적인 것은 벤자일 벤자이트, 디메틸 프탈레이트, 디메틸 카바이트, 디에틸 톨루아미드, 인달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피제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이 끝나면 즉시 샤워를 해서 혹시라도 진드기가 이제 부착됐을 경우 제거하게 하고요. 작업복이라든지 속옷, 양말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모두 세탁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풀바디에 옷을 벗어놓거나 또는 눕거나 특히 잠자지 말 것,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풀바디에서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서 진드기가 유입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논이나 밭 작업 중에는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 행위,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는 뭐 소대변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남성의 경우 이제 대변 같은 경우 풀숲에서 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 당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잔류분무 농약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일정 시간 동안 그 농약 효과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잔류분무라고 하죠. 그 잔류분무를 해서 이제 구제, 화학적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진드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이니까요. 한번 눈여겨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드기하고 관련된 부분 얘기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중에서 이제 그 직접 위생 해충하고 관련된 부분은 쥐에서 이제 마무리를 질 건데요. 오늘 얘기한 진드기도 마찬가지고 쥐도 곤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곤충은 워낙 종류가 많지만 이렇게 설치류라든지 또는 뭐 거미류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쥐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그 곤충이 아니라 할지라도 뾰족하게 이 곤충처럼 다른 데서 다루기가 또 그 수량이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위생 해충 부분에서 곤충하고 관련 위생 곤충학 쪽에서 한꺼번에 다 다루니까요. 그 점 머리에 넣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